자, 요번 시간에는 그 신청 절차 총론상의 그 마지막 파트인 그 등기 신청 접수와 그 실행과 이제 완료 절차 얘기인데,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오래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 각하사유 있죠? 이 각하사유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냥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한 다음에 그 대장서원총으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사항을 통지하는 사항 있죠? 그런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한데,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자, 등기를 뭐 하게 되면 접수해 오죠? 자, 그러면 이게 접수해 오면 일단 무조건 뭐예요? 등기를 받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 무조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받아갖고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동시신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해?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다. 그 심사하는데, 심사는 우리가 뭐예요? 서류만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형식적 뭐예요? 심사주의를, 자, 기본 제도로 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할 때, 등기부에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할 때, 이 서류가 뭐예요? 서류가 만약에 완비가 됐으면, 다 갖추었다. 완료가 됐으면, 완비가 됐으면, 이렇게 완비가 됐으면 등기부에 기록하고,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면, 자, 이렇게 미비하면 뭐예요? 미비하면 각한다는 이게. 각하 얘기예요, 각하. 이 각하가 법 몇 조? 29조의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이 11개 사유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1호가 이제 뭐 관할 위반이 있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1호가 관할 위반. 그 다음에 2호가 뭐예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 자,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인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 자, 자주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매년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몇 호부터 이제 3호부터는 3호부터 뭐예요? 3호부터 자, 3호부터 자, 그다음에 몇 호까지 이거 11호까지 있죠? 11호까지. 요 9까지 있죠? 9까지는 나중에 실체 관계가 법도 유효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3호는 자, 신청 적격이 없는 자가 등기했다든가. 그 4호는 뭐예요? 4호는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4호는 자, 예컨대 자, 신청이 출소하지 않을 때든가, 5번의 신청서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때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거기 63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동시 신청에 관한 문제인데, 자, 거기 보시면 63번에 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 동시 신청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있죠? 신탁 등기는 뭐라고 이거? 동시에 신청하라. 이제 동시에 신청이다. 이제. 그럼 소유권 이전과 환매 이전 등기와 이제 신탁. 그 다음에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 일부 구분 건물의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하고 이거 표시 등기하고 표제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토지 위에 일동 건물이 있는데 안에 구분 건물이 4개 있다. 그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가 있으면 원래 원칙은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갖고 일고 네 것만 하고 싶으면 네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 등기를 안 해놓으면 이 땅 위에 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하다못해 뭐예요? 표제부라도 뭐 해놓자, 이게. 표제부라도 만들어 놓자.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달라. 아,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1번 보존 등기, 신탁 등기, 이전 등기, 신탁 등기, 환매 등기와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그 집합 건물의 보존 등기와 대지권 등기. 3번은 꼭 동시에 할 거 없어요. 대지권 등기가 아니라 거기 몇 번처럼 4번처럼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의 보존 등기, 일부만의, 이 하나만의 보존 등기는 나머지 뭐예요? 건물의 표제부라도 만들어놔야지만이, 자,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 확인된다. 마찬가지예요.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됐다는 점. 그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할 때는 다른 건물에 표시도 해야 되고, 근데 일반 건물이 구분 건물 됐으니까 이 표시 변경 등기도 뭐 하라고 이거 동시에 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4가지만 뭐예요? 4가지만. 하여튼 머릿속에 자, 이전 등기, 신탁 등기, 이전 등기, 환매 등기. 구분 건물 네 거 하려면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그렇게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게 아닌 구분 건물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대지권 등기는 꼭 동시에 할 건 없어요. 반드시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뭐예요? 자, 가처분등기 외에 이전등기 있죠? 가처분등기, 이전등기 말소할 때는 자, 승소한 채권자가 그 이전등기하고 자, 그 이전등기 말소등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한다는 게 있는데 그건 말소등기에서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해만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63페이지 64번 그게 중요하죠? 꼭 별표해 두시고. 자, 29조 2호 사건이 된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을 묶은 거랬어요. 자, 그럼 여기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있죠? 그 머릿속에 꼭 외웁니다.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갑구에도 보존 등기를 필두로 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갑구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죠? 이 보존 등기 해놓으면 자, 뭐 할 수 있고 보존 등기 해놓으면 2번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이전 등기. 보존 이전. 을구는 이제 설정 등기 하죠?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그 설정 등기 보존이 돼 있으면 갑구 일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뭐라고? 이전 등기도 되고 자, 변경 등기도 되고 원인행위 무효 말소 등기도 되고 자, 그래서 5가지 여기 보존 물론 6개죠. 보존하고 설정 나눴으니까. 자, 여기서 5개 보존, 이전, 그다음에 뭐예요? 변경, 소멸, 가압류 가처분. 여기 갑구에도 모든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듯이 을구에도 뭐 하는 게 이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맞추면 변경, 말소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또 가등기도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청구권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청구권에 가는 이 권리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이건 소유권이 아니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2-1번 뭐예요? 자, 가압류 등기가 하나다.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그 가처분 등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절대 가등기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없어요. 가처분은 이 처분하지 못하는 게 가처분이니까 본등기 한다는 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게 사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게. 취득하기 못하는 가처분,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자, 해당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니은이 들어갑니다. 니은. 자, 1번 기억은 뭐예요? 그럼 당연히 맞는 거니까 기억은 빼면 돼. 1번, 4번 답이 아니에요. 1번, 3번 답이 아니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그래서 여기 2번. 가처분에 그에 반한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절대 가처분 후에, 가등기 후에, 가압류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는 마음대로 권리처분이 가능해요. 권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자, 여기 가등기 돼 있었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 가등기.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마음대로 부동산 처분이 가능해. 사는 사람 뭐라고? 사는 사람은 이제 갑한테 뭐예요? 자, 이 지금 을이 내가 시험에 붙으면 주겠다는데 얘 시험에 떨어질 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나한테 사라. 그럼 얘가 생각할 때 얘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 절대 가등기 된 거는 웬만하면 안 사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으면 사라는 게 마음대로 해요. 그만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묻어있는 게 갑.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 채권자 A가 얘한테 돈 달라고 소송하면서 가압류했어요. 가압류. 이 가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 이후에 이전 등기 가능하다. 왜? 갑이 병한테 꼬셔요. 나 어떤 놈이 나한테 돈 빌려줬다 그러는데 나 돈 받은 적 없다. 내가 소송에서 승소하니까 또 살아. 가등기 이후에도 이전 등기 가능해. 마찬가지예요. 가처분이도 마찬가지. 등기부상에 가처분 돼 있죠. 자, 이렇게 소유권 묻어있는 게 갑. 2번인데 이 갑과 을이 다툼이 생겨갖고 갑이 등기 말소하려고 하면서 뭐예요?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럼 가처분 이후에도 이전 등기 가능해.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하다. 이게. 다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등기부상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 이후에도 뭐예요? 무조건 다 뭐예요? 등기가 하나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처분 후에 그에 반하는 그에 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만 그에 반하는 이전 등기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 가처분 해놨으니까 소송 중인데 나중에 소송해서 승소하게 되면 진짜 처분 금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사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 안 되죠? 그래서 니은 안 되고 미음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보상 없다. 왜 그랬어요?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그렇게 외우시고 다니셔야 돼요. 꼭 그렇게 자 외우고 또 외우고 자 반복적으로 합니다.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그래서
그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암기 방법을 가져오셔갖고 이제 3월 되니까 이 3월 되니까 물어보세요. 이제 3월 되니까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냥 한 번도 안 질문 안 하시더니 그냥 학원에 와서 외우신지 모르더니 이제 조금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제 공부할 때 되니까 조급해지셨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들고 다니면서 저 하여튼 암기 방법 들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외우고. 하여튼 외우는 그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일일이 다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이 모르시면 방송 다시 찾아보시면서 반복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외우는 게 이기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집만의 미음하고 자기 집만의 상소 뜬 게 안 된다고. 권리직은 부기 등기 한다 그랬죠? 하여튼 2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자, 65번에 다음 중 등기인청이 각각사유가 아닌 것에서 거기에 자, 등기인청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자, 여기 3번이 답이죠. 왜? 승소하는 의무자는 뭐예요? 승소하는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내란 얘기지. 자, 뭐하고 각각사유가 아무 상관없어요. 자, 넘겨보시고. 자, 여러분 거기 자, 그 66번은 66번, 67번은 거의 뭐요? 자, 안 보셔도 되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안 봐도 되고. 다만 우리가 거기 그 66번 밑에 보면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규칙 나오죠? 그거 이제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자, 그럼 기업관 이유는 뭐예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 걸린 법률행위에 근거 없는 특약이니까 없는 보면, 자, 등기 능력이 없는데, 예컨대 모델하우스,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그래서 앞에 배웠죠? 그래서 항상 지붕 있는 그 주택 앞에, 자, 지붕 있는 주택은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주택은 뭐예요? 지붕이란 말이 빠지면 등기 대상이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능력이 있나 없나. 법률 근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럼 기업관 이유는 뭐예요? 없는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뭐예요? 디귿. 자, 구분검으로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머릿속에 기억해.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구분검으로 대지권과 분리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지역권은 뭐예요?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이 있는 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 디귿과 미음을 먼저 보면 이 디귿과 미음은 분리처분이 못하는 거.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는 건 뭐예요? 두고도 계속 반복하면서. 자, 민법 시간에도 배우고 농지는 전세권 등기 안 돼. 취상권 등기 돼요. 농지의 저당권 등기는 돼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전세권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 거기 미음하고 시에서 외웠어요.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자기 집만의 뭐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고 그거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말이 안 되죠?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지. 가처분 등기 신청한다. 안 되고.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얘기고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다. 가압류 등기는 촉탁이다. 아니죠. 물론 이제 가등기 얘기할 때 자,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명령 촉탁에 그렇게 나면 튄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명령 정본 갖고 그건 단독 신청이니까. 그건 뭐예요? 그 우리가 민사소송에 나오는 가처분이 아니에요. 자, 뭘 하기 위해서 자, 그 한마디로 뭐예요? 그 소송 중에 뭐예요? 소송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달라는 뭐예요?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했을 때 그 소송법상의 뭐예요? 그 가처분은 여기서 법원 가등기에서 말하는 가처분과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존 등기 다시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치에서 뭐예요?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게 명백하다. 이거 외울 거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보면서 내가 이 눈에 보이면 이 정도는 뭐예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라는 걸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은 여러분 별표 두시고, 68번. 자, 별표 두시고. 내용을 보자니까요. 그럼 1번은 공동 가등기 중 일부가 가등기권이 자기 집만 나오죠? 자, 그럼 68번에 1번에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핵심어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지분이란 단어, 자기 지분만 단어가 나오면 이게 핵심어인데 이 자기 지분만 나오면 뭐예요?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뭐하고 뭐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없다.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와 상속 이 두 가지만 없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은 뭐예요? 자기 집만 나오는데 본 등기 나왔죠? 보존 등기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안 났으니까 맨 끝에 뭐예요? 가능하다. 이거 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자기 집만 나오게 되면 보상 없다. 두 가지만 안 되고 나머지 된다. 1번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분리처분하지 말라고. 2번과 3번은 뭐예요? 분리처분이 못하는 거. 셋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지역권 였는 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자, 5번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얘기고.
자, 69번도 별표 주세요. 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했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금지. 가처분.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인데 이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기억이 들어가고. 자, 이 4번과 3번 아닙니다. 답은 뭐예요? 1번, 2번, 5번이죠? 니은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을 본연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절대 뭐예요? 절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을 본연에 위한 가등기는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원인행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매매가 뭐예요? 무효나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는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 하죠? 그러면 갑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갑이 소송을 해서 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해제가 되면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 취소에서 우리 판례는 유인성이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소유권은 뭐예요? 소멸된 걸로 보겠다. 없어진 걸로 보겠다는 무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이에요. 현재 소유권. 자, 그럼 말소 등기 안 해도 현재 등기부는 을로 돼 있지만 이게 갑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 때문에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 이렇게 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3번 해놓고 자,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 있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 가등기는 물권 변동, 득실 변경, 득실, 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인데 물권 변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 아니라 이미 소멸된 걸 또 뭐라고 말소해달라고 가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굳이 가등기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는 안 된다. 니은도 되고 기억 니은. 그러니까 답은 이제 답 그래도 1, 2, 3, 5번이죠. 니을이 들어가느냐?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일부 지분,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니을이 들어가니까 답이 뭐예요? 이것도 봐야 되겠네. 2번, 5번이니까. 그래서 여기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뭐에서 분리해서 아까 그거 맞죠? 자, 절대 구분 건물하고 자,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니까 다 들어가네. 5번이 답이네. 5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조금 나쁜 문제입니다. 이거 4개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문 봤을 때 보통 5개 나오면 뭐예요? 고르는 건데 보통 3개나 4개 나오면 웬만하면 3개나 4개가 다 답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0번은 뭐예요? 취하 얘기인데 취하. 자, 취하가 요새 이제 시험 문제 무슨 얘기냐면 취하라고 하는 것은 자,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등기 신청을 뭐 하는 거 이거.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우리가 이걸 취하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하겠다라고 취해. 다른 말로 뭐라고?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 자, 철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올 때 4가지 사항이 일단 중요해요. 4가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취하라고 하는 것은 그 취하를 언제까지냐. 일단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 자, 그럼 등기 완료 전. 이렇게. 등기 완료 전.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각하 전까지 하는 겁니다. 각하 전. 등기가 이미 완료됐으면 이제 각하를 못해요. 취하를 못해요. 취하. 자, 취하를 못한다니. 자, 두 번째 보시면 뭐냐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자, 공동 신청했으면 공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동으로 취한다. 만약에 단독 신청이면 자, 단독이면 단독 취하예요. 단독 취하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뭐라고? 예컨대 만약에 등기 목적과 관할 등기소가 같고 등기 목적이 같다면 등기 원인 목적과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자,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괄. 자, 일괄에서 일괄 신청 시. 자, 신청 시. 자, 일부 뭐라고? 일부 모두 가능하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18회 때 마지막 답이 일부 취하할 때는 일부 취하는 못한다. 그래서 자, 그게 틀렸어요.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그다음 자, 물론 무조건 자, 이거 구두를 하면 안 돼요. 국가기관에 하는 건 구두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자, 서면주의예요. 서면. 자, 서면주의고. 만약에 대리 신청하면 일종의 어떤 수권관계 있죠. 특별 수권관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하하게 되면 각하는 각하는 자, 신청서는 안 돌려줘요.
어떤 내용이 각하됐다는 걸 저기하기 위해서. 자, 첨부서면 돌려준다. 이건 철회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죠. 신청서 플러스 신청정보. 그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 첨부정보. 첨부서면. 이거 다 뭐예요? 두 가지를 다. 둘 다 뭐 해줘야 돼요? 되돌려줘야 돼. 환부시켜준다. 이 반환시켜준다. 다 돌려준다. 반환해준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면 이 네 가지가 답으로 등장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70번 문제 틀린 거 그랬다면 1번 거기 보면 자, 대리시키죠? 대리시키다면 무슨 관계가? 수권 관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완료 전까지 등기 인증을 뭐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하여튼 완료 전까지 취하고. 각하 전까지 취하고 얘기해. 그 다음에 3번 등기 공동인증 후 권리자 의무자가 각각 단독으로 등기 인증을 취할 수 없다. 네. 자, 공동이 있으면 공동이고. 단독이 뭐라고? 단독 취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인증을 한 경우에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인증을 취할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써있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도 가능하다. 하여튼 자, 일괄적으로 등기했을 때는 일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등기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용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71번도 뭐예요? 추에 관한 얘기죠? 추에 관한 얘기인데 그 추에 관해서 뭐라고 이거? 올바른 설명은 그랬습니다. 올바른 설명.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뭐예요? 기입하였다 하더라도 완료 전까지는 취할 수 있다 그랬죠? 왜? 각하전 완료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등기인청에 취하한 등기인청에 관해서 자, 일단 이제 올바른 설명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틀리면 등기관이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부적법하면 그 신청 중 등기부의 등기를 거절하는 행위, 그건 보통 우리가 이걸 각하라 그래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거니까 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신청을 취할 때는 신청 정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는데 신청 정보를 뭐예요?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하 얘기고. 자, 철회하게 되면 다 돌려주는 거니까 두 개 다 뭐예요? 두 개 다 환부 돌려준다. 반환시켜준다. 그다음 자, 신청에 취하는 서면 또는 구두. 절대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자, 공법상 뭐예요? 공법상 행위는 개인이 국가기관에 하는 행위는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 권리자는 취하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동이면 공동 취하예요. 단독이 뭐라고? 단독 취하고. 그래서 1번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그 73번은 뭐예요? 73번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죠? 기록하고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무엇을 이제 그 식별보를 뭐예요? 식별보를 자, 식별보를 기록한다. 이게 식별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식별 뭐예요? 부호를 자, 이렇게 부호를 뭐 한다? 기록한다. 그리고 이렇게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를 하게 돼. 이제 완료하게 된다. 등기가. 자, 완료하게 된다. 완료. 자, 그럼 등기가 이렇게 완료하게 되죠? 완료하게 되면 이제 등기별 정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기록할 때 갑구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건지 물어봤다니. 그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어디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에 쓰는 사항이 있고 갑구을구에 쓰는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답으로 나오는 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는 갑구을구에만 써요. 어디에만 쓴다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안 써요. 그럼 이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면 답이 항상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접수번호하고 하나는 뭐예요? 대지권 특세 등기예요. 사항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그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고 그 답이 하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뭐라고 어디에 표제부에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뭐가 있으면 이거 갑구나 을구가 있으면 자, 이 표제부에는 뭐예요? 표제부에는 쓰는 게 뭐니까 답으로 나오는 게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죠? 그럼 갑구을구에 쓰는 거 대표적인 답이 뭐냐면 접수번호예요. 자, 접수번호. 그 다음에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보시면 뭐라고 문제 나오면 갑구을구에 쓰는 게 아닌 거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그냥 대지권 등기.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닌 거 답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대지권 뜻등기 접수번호. 그래서 여기 갑구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여기 5번에 뭐예요?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거는 뭐예요? 표제부에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4번은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완료 통지서 어떤 거라며? 등기완료 통지서죠?
자,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는 게 개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출석한 게 아니면 돈 주고 법무사 시킨 건데 등기필 정보. 법무사 시켰으면 돈 주고 시킨 건 본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거기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거 머릿속에 한번 나왔는데 시험 문제 그냥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자, 주소 변경 등기를 했을 때 명의자 얘기하죠. 그럼 국가가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그 보내줄 거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것은 자,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뭐예요? 자,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중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작성 대상 등기가 아닌 거 얘기 나오죠? 아니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건 명의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까 무슨 등기처럼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보존 등기에서 명의 올라갔죠? 2번 이전 등기 의뢰에서 명의 올라갔죠? 그다음에 1번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 올라가죠? 1-1번 저당권 이전 등기죠. 이게 명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존 설정 이전이 그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가등기는 보존 등기 안 되니까 보존 등기 있죠?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보존 빼놓고 이전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는 다 명의가 올라가니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자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더 추가됐으면 이름이 올라가잖아. 합의자 이름이. 합의자 명의, 명의인 표시 변경은 이건 가능하다. 이건 이름이 올라가니까. 근데 자 그래도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 왜? 을이 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보존 등기, 설정 등기도 돼요. 근데 뭐가 여기 가등기 되는데 자, 5번처럼 권리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하죠. 권리자를 대해서 이전 등기한 것은 이것은 자, 그 명의자한테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왜 1번부터 4번까지는 자, 본인이 가든가 본인이 직접 가든가 아니면 뭐 돈 주고 법무사 시키면 줘요. 근데 이거는 채권자 대위하니까 대위를 하는 거는 자,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76번을 별표해 주시면 등기부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 등기관의 지적 시 어디에? 그 지적 소관청에 뭐예요? 그 뜻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에 통지를 합니다. 뭘 통지한다고? 자, 지적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뭐예요? 자, 이전 등기가 마쳤으니까 내 소유권이 바뀌었다. 알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자, 건물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각각 대상이므로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한다.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자, 반대로 뭐예요? 대장,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 했어요. 지장, 토지 표시, 토지는 뭐가 중심이에요? 대장이 중심이니까 대장을 가지고 표제보고 쳐야지. 왜? 이 대장이, 이렇게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자, 답에서 뭐예요? 답에서 뭐로 됐으면, 대로 됐으면 이 대장분 띄어다가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현재 답을 뭐로 고쳐야 돼, 이거? 대로 고친다. 지장 찍으라. 땅은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자,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자, 각하진 않아요. 왜? 자,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는 뭐예요? 원래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라 그랬죠? 보내주라 했으니까 등기소에서 업무 태만으로 안 보내줘갖고 대장을 정리를 안 했는데 그걸 굳이 뭐예요?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뭐예요? 중심이니까 불일치하더라도 등기부가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78번을 별표해 두시고, 69페이지 78번 꼭 별표해 두시고, 뭐라 했어요? 등기 완료 후에 그 뜻을 토지인 경우 소관청에, 건물인 경우 건축물 소관청에 통지할 필요 없는 등기예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그 소유권이 바뀐 거 보내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거. 근데 1번의 그 소유권의 가처분은 생각해 보세요.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보내줘서 이 대장의 갑을 누구로 고치는 거예요? 을로 고치죠? 갑을 을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에서 을로 바뀐 걸 보내줘갖고 갑을로 을로 고치니까 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고쳐라.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소유권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다 가압류 가처분 하죠. 여기다 등기부상에. 갑구에 뭐라고 이거? 3번 가처분 등기 했어요. 근데 대장에는 절대 가처분 등기 쓸 수가 없어요. 그 1번이 그래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표시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거, 소유권이 바뀌었다든가 소유권의 명의자가 이사 가서 주소를 옮겼다든가 소유권의 변경 등기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 게 답이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답이니까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79번은 뭐예요?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무한 것은 이거. 옳은 거 작년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종합적인 문제. 작년 시험 문제 한 세네 문제가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다 모아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력이 효력이 있다. 근데 없다예요.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보겠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 집행력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받아줘야 이렇게 해서. 등기 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연등기할 때 자,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의무자의 그러니까 아까 냈죠? 세금 때문에 의무자에 뭐 내라고. 주소지면서면 내라 했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뭐예요? 지방자치가 권리자일 때는 등기관은 등기표 종지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써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관공서는 뭐예요? 등기표 정보를 내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갖고 있어봤자 그 사람도 써먹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격대리인이 아닌 자는 절대 뭐예요?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자는 자, 예컨대 법정대리인 있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자신청하지 못합니다. 일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반 신청.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 설정, 그러니까 토지의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 없어요. 일부일 때. 일부는 전부를, 전부 쓰는데 뭐 전부를 뭐 표시할 게 뭐 있어요. 일부 쓰니까 일부를 어디 쓸 것인가를 도면을 그려서 내라. 그 얘기겠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80번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 좀 뭐예요? 모두 옳은 거.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인데 옳은 거 있죠?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써 있죠? 그래요.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은 이 자격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 못하듯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해 보자. 자,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일단 뭐예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종중 떠올리죠? 종중은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은 뭐예요? 뭘 못한다는 게 전자적으로 컴퓨터 앉아서 그 등기 못해요. 그래서 자,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못한다는 게. 그래서 할 수 없다. 옳은 게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인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3자는 이인청할 수 없다. 각하됐으니까 이해관계 생기지 않죠? 당연히 뭐예요? 이인청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일단 뭐가 기억하고 뭐예요? 기억하고 니은 맞죠? 기현 니은 맞는 게 그 3번하고 5번인데 니을번은 뭐예요? 대본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 위임할 수 있다. 그 대본장 맞죠? 지정하는 사람 아니면 다 뭐라 했어요? 대본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거기 공동상속 자기 집만에 상속되게 각한다 했으니까 옳은 게 다 옳으네. 다 옳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 4가지만 나오면 이 답은 뭐야? 한 3개, 4개는 다 답이라 보시면 돼요.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거기 전자신청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전자신청은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도 있죠? 요 한 2-3문제만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자신청 얘기가 나왔을 때 절대로 전자신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둘 사항은 자, 이렇게 그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자 등록을 뭐야? 자, 하지 않은 사람은, 자, 자격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자, 절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외국인도 뭐예요? 외국인도 가능해요. 전자신청이 외국인도 가능한데, 누구는 안 된다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걸 기본적으로 뭐부터 보자니까요. 자, 누구라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사단재단. 사단재단은 자, 전자신청 못하고. 자격대리인 이렇게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아닌 자는 자, 뭘 못한다? 전자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용자 등록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한마디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3년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관할이 정해있지 않아. 자, 관할 등기소에 꼭 뭐예요? 꼭. 반드시 어디 갈 필요 없다는 게. 관할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다. 관할 등기소에 가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관할 등기소 갈 필요는 없다는 점. 자, 사용자 등록한 사람은, 자, 만약에 자격대리인한테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3년인데 자, 이 사용자 등록이 뭐예요? 그 연장이 가능한데 333이에요. 유효기간 3월 말까지. 자, 사용자 등록을 뭐예요? 뭐 하는데 이거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언제까지? 자, 사용자 등록은 3년인데 유효기간 뭐예요? 3월 말까지. 자, 그 뭐예요? 사용자 등록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계속 연장은 몇 년? 3년 동안 계속 뭐예요? 자, 3년씩 연장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을 좀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83번에 틀린 것 하게 되면, 자,
사용자 등록하는 한 법무사에게 전자인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자, 사용자도 할 필요 없어요. 맡겼으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 그 다음에 자,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당사자 자격되는 등기소에 출석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은행에 한 번 가서 OTP 인가하고 받죠? 돈 주고 사잖아, 지금 5,000원 주고. 그러듯이 한 번은 가야 돼, 한 번. 그 다음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자인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용자 등록 시에는 인감 요청받는다. 뭐 당연히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84번은 뭐예요? 전자인청에 옳은 거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전자인청의 경우 인감유물 제출할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송신할 때는 같은 내용이에요. 본인 여부를 확인한 거니까 인감유물 낼 필요 없고. 자, 이번에 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그게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자인청에 대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서 그 사유를 신청인한테 통지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우편, 전화 기타 거기 구두 있죠? 모사 방법 같은 게 다 가능하니까 반드시란 말 때문에 틀린 거야. 반드시.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인청할 수 있다. 절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인청을 못한다 그랬죠? 계속 그 질문이 깔립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못한다. 그 다음에 전자인청 취하는 서면을 한다 하면 전자적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여기 지금 자 84번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